시간을 볼게요. 고전 시간은 오늘 44쪽을 한번 봐보자 얘들아. 44쪽의 화전각. 자, 여러분 화전가의 특징들부터 먼저 정리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 그 화전가의 기능, 중요한 점, 여러분 어디다 정리해야 되냐면 48쪽에 정리해야 돼. 그 48쪽에 꼭 기억할 내용 있잖아요. 거기다가 한번 기록을 해봅시다. 여러분 뭘 정리해야 되냐면 화전가는 이거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어디 화전가, 어디 화전가가 종류가 엄청 많아. 그래서 화전가라고 하는 제목이 딱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구성이 그냥 똑같아. 내용이 똑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화전가의 구성부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화전가의 구성. 자, 여러분 이 화전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여러분 화전놀이를 할 계획을 세우거든요. 화전놀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제 여자들만 참여하는 소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자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날씨가 좋을 때 다 같이 꽃 구경을 가는 거야. 그래서 그 꽃을 보면서 꽃점도 해먹고 여러분 다 같이 노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이날은 모든 동네 여자들이 다 모여요. 근데 여러분 동네 여자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여러분 결혼하면 여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어? 네 글자로. 외인. 그치? 여러분 출가외인이라고 표현을 했거든? 출가하면 우리 집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도 보고 싶잖아. 여러분 함부로 이들 막 친정집에 쉽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엄마 보고 싶지, 엄마도 딸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여기서 만나요. 화전놀이에서는 그렇게 내가 가족들이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여자들이 다 같이 모이기도 하고, 그리고 신분이 높든 낮든 여러분 나이가 어리든 많든 여러분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화전가는 여러분 여러 사람이 놀러 가는 거니까 계획을 좀 세워야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가야 될지 혹은 언제 갈지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 무조건 앞부분에 들어가야 한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계획을 세워서 그 당일이 됐어. 그럼 당연히 어딜 가야 돼? 화전놀이 하러 가야지. 그래서 화전놀이 중에 여러분 이제 전중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화전놀이를 가면 대부분 두 가지 행동들을 해요.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소풍 갔으니까 어디 수학여행 가서도 여러분 어디 뭐 구경을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유람을 하는 거예요. 자연을 유람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들아 뭘 만들어서 먹는다고 했어 얘들아? 화전, 호점. 그치? 그러면 이 화전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날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재밌게 놀고 여러분 화전 음식도 맛있게 먹고 하면 여러분 이제 대부분 이제 옛날에는 여자들이 집안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녁 되면 집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선생님, 우리 아빠는 이제 계속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셨었거든. 그러니까 저녁 먹고 집에 들어오는 일이 없잖아. 야자 감독하고 애들아 막 보충 수업하고 하면 학교에서 다 먹고 왔거든. 근데 이제 퇴임하시고 집돌이가 되셔가지고 저희 엄마가 싫어해. 자, 왜냐면 저녁을 항상 안 차렸는데 저녁을 차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빠 눌러준다 가라고 막 엄마가 막 이러거든. 그러면 엄마는 매일같이 얘들아 저녁 때만 되면 아빠 밥 해주러 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왜냐면 엄마 놀러 다녀야 되거든. 그럼 딸들이 다 컸으니까 엄마 놀러 다니는 일만 남았거든. 근데 엄마 놀러 못 다니는 거야 우리 아빠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때도 여자들이 모두 다 집에 이제 저녁이면 가야겠죠. 그러면 이 화전놀이를 뭐 해야 돼요? 마무리 지어야 돼요. 아, 우리 이제 끝내자. 그리고 우리 내년에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고 끝내는 거야. 근데 화전가라고 하는 작품들은 무조건 이 세 개의 구성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화전가든 내용은 동일하다. 자, 그러면 이 화전가의 얘들아 기능을 그러면 한번 살펴볼 거야. 자, 화전가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대부분 여자들이 시집살이로 집안일로 당연히 억눌려 있었겠지. 그 억눌려 있었던 마음이 소풍 한번 갔다 오면 마음이 어때더라? 해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심들이 해소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탈출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게 바로 이런 화전놀이의 기능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얘들 아까 신분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다고 했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공동체의 가치를 제시해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화전가는 그냥 단순히
그냥 여자들끼리 놀러 가는 거다 이게 아니라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단합을 하고 공동체 의식을 키우고 마을의 인식을 다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화정가는 여러분 좀 특이해요. 어떤 특이점이 있냐면 계획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획을 얘기하기 앞서서 왜 내가 화전놀이를 가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부터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위성을 한번 찾아봅시다. 한자가 조금 많아 얘들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한번 생각해보자. 어와 여종들아 이내 말상 들어보소. 자, 이러면 어와 여종들아 라는 말 썼으니까 이렇게 무슨 편법을 지금 바로 쓰고 있는 거야? 논어법 쓰고 말을 건네는 방식을 그냥 쓰는 거죠. 를 사용하는 거야. 이런 말삼이 뭘까? 말씀이야. 맞아. 왜냐면 옛날에는 요렇게 표시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말삼이지. 말씀이야. 말씀 좀 내 말 좀 한번 들어봐라. 말을 건네는 거죠. 이 해가 어떤 해니? 올해가 어떤 해니? 우리 임금님이 화갑을 하신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는 임금님이 환갑이 되는 날이라는 거야. 그러면 갑자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환갑잔치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당위성부터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그거 생각해주면 돼. 자, 봐봐. 이 해가 어떤 해니? 자문. 우리 임금님이 환갑잔치를 하시는 해야. 이러면 자답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화봉의 축원으로 우리 임금 축수를 하고, 자, 화봉의 축원 아래 뜻을 한번 봤더니 요임금이 살았을 때 요임금의 얘들아 천수를 빌기 위해서 화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천수를 빌었다는 거예요. 천수는 뭐야 얘들아? 천수 오래 살라고 천수를 빕니다 라고 하는 건 여러분 오래 살라는 뜻이야. 장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장수를 기원해서 임금님에게 축하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화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화라고 하는 사람이 요임금에게 축하를 하듯 우리 임금님에게도 축수를 하고 이런 뜻이야.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 표현이 두 가지가 들어간 거야. 고사를 인용을 했는데 이 고사를 인용한 의도는 비유를 하기 위해서죠. 선생님 왜냐면 뭐뭐 하듯으로 해석을 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사람이 요임금에게 축하를 하듯 우리도 임금님에게 축수를 올린다. 그럼 여러분 축수 뜻 해석할 수 있을까? 축은 축하한다는 뜻이니까 축하는 손을 모아서 축하 인사. 아유 오래오래 사십시오. 만수무강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임금님 앞에 가서 임금님에게 축하 인사를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이 여자들이 할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 관리들이면 여러분 성별이 뭐야 돼? 남자들이 하는 일이거든.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 남자가 하는 일하고 여자가 하는 일을 나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남자들이 하는 행동을 여러분 화자가 묘사만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화자가 직접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남자가 하는 일. 자, 강구. 여러분 강구는 이런 거리야. 여러분 사람들이 다니는 이런 복잡한 거리에 격양가가 울린대. 이러면 축하하고 막 신나는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래도 여러분 길거리에서 나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는 건 누굴까요? 이것도 남자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남성이 하는 일. 그래서 여자들은 그 노래에 뭐만 하고 있는 거야? 화답만 하는 거야. 그러면 여자가 하는 일하고 지금 남자가 하는 일이 구분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여자, 화자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 자, 그 다음에 인정전. 여러분 혹시 인정전이 어디인지 알아 얘들아? 인정전? 뭔가 얘들아 금정전 이런 거 들어왔지? 인정전 뭘까요? 어디 있는 걸까요? 무슨 전? 궁궐. 여러분 궁궐에 있어요. 그래서 창덕궁에 있는 임금님이 머무르는 여러분 이 궁궐을 인정전이라고 해요. 근정전은 여러분 경복궁에 있는 거. 임금님이 머무르는 곳이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궁궐이라는 뜻이야. 여러분 이 궁궐에 높은 앞에 수연을 배설한대. 여러분 수연의 뜻을 봤더니 여러분 장수를 기원하는 뭐래? 잔치, 그치? 그러면 궁궐에 큰
큰 잔치상이 만들어졌는데 그 잔치를 배설한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러면 뉘앙스로 알겠죠? 별표 표시 안 돼 있지만 배설이 무슨 뜻일까요? 준비하다, 열다. 그러면 잔치를 준비하니 혹은 여니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백관의 헌수하고 그러면 여러분 자 백관 할 때 숫자 100자가 들어갔네. 선생님 100이 들어가면 뭐라고 읽으면 된다고 했어? 많다. 수많은 누구가? 임금 옆에 있으니까 관리들이 그치? 그러면 수많은 관리들이 헌수를 하고 있대요. 이러면 헌수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장수를 기원한다. 장수를 바라더라. 그러면 여러분 수많은 관리들이 또 임금님에게 계속 축하 인사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이 하는 일 또 나왔죠. 여러분 임종전에 앞에서 잔치상을 만들고 그 잔치를 즐기면서 여러분 이렇게 기원을 하는 게 다 관리들이 하는 일들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이 하는 일. 이게 남자들이 하는 일. 자, 창생이 무슨 뜻이었더라 얘들아? 우리 창생 백성들 그치? 그러면 백성들은 여러분 뭘 하냐면 공무를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관리들은 이런 걸 하지만 백성들은 공무를 한대. 한자 읽을 수 있으면 되지만 만약에 못 읽으면 뉘앙스로 한번 생각해봐. 이러면 관리들도 임금님에게 축하 인사를 올리면 그러면 여러분 이 백성들도 뭘 할까? 축하를 올린다. 기뻐하더라 라는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 고자는 근데 뜻이 안 나왔다는 건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맞아 북이야 북. 북을 치고 무자는 무슨 무자인지 알 수 있을까? 춤을 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임금님이 환갑이 되시니까 막 신나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백성들은 모두 다 신나하더라. 왜냐면 여러분 이렇게 임금님이 큰 나라 잔치를 하면요. 그러면 여러분 배고르는 사람들이 무료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몇 날치 잔치상을 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임금님이랑 막 신나게 막 임금이랑 노는 건 아니지만 그 백성들 신나게 막 노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은 모두 다 즐거워하더라. 그러면 이 백성들은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둘 다 표시할 거야. 그래서 이거는 여자들도 하고 남자들도 하는 일이다. 근데 분명 화정가는 여자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해놓고는 다 남자들 이야기밖에 안 들어가 있어. 그치? 그럼 왜 그럴까라고 생각 계속 하면서 이런 의심하면서 보시면 돼요. 자, 춘당대. 이러면 대자가 들어가면 뭐라고 읽으면 되지? 평평하고, 그치? 평평하고 넓은 땅에서 경과, 이런 경과의 뜻을 봤더니 여러분 특별시를 본다는 거야. 특별시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과거 시험이 몇 년에 한 번씩 열렸지? 옛날에? 3년에 한 번씩 열렸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과거 시험반 내가 붙고 싶어도 못 붙을 때도 있잖아. 3년 시간 너무 길 수도 있잖아. 그래서 임금님이 뭐 자기 딸이 얘다 공주가 태어났거나 아니면 여러분 좋은 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특별하게 과거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시험을 보는데 과거 시험을 보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과거 시험을 보게 해주는 건 임금님이 하시는 행위죠. 그래서 그 임금님이 묵묵하시대.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과거 시험도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묵묵한 게 위험 있다. 우리 위험 있는 우리 임금님 서일 한자 얘들 아래 안 봐도 돼. 일자만 읽어도 돼. 일. 해같이 임하시고 그럼 임금님을 뭐에다 비유한 거예요? 해에다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임금님은 해같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주시고 해는 어떻게 일을 해 얘들아? 위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밝혀주지. 우리 임금님도 모든 위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선정을 베풀고 계신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7번, 8번은 누가 하고 있는 행위야? 임금님이 하는 행위라서 비줄그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빈비난. 빈비난은 여러분 뜻 몰라도 돼요. 근데 여러분 명류는 읽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명류가 뭘까요? 명류. 우선 명. 이름 나 있다. 그치? 이름이야. 이름 나 있다. 유자가 혹시 무슨 유자인지 알 수 있을까? 유학자들. 유학을 얘기를 해. 그래서 이름난 유학자. 이름난 선비라는 뜻이에요. 유자가 선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름난 여러분 선비들은 여러분 과거 시험 보려고 와야지. 그치? 그럼 이 선비들은
화상에 분주하구나. 여러분 화상을 뜻을 봤더니 여러분 화갑잔치에 여러분 상을 얘기해. 잔치상인데 여러분 잔치를 하면서 뭐도 하냐면 과거 시험도 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과거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잔치상에 앞에서 과거 시험 준비하느라고 바쁘다. 그러면 여러분 9번은 누가 하는 행동이에요? 남자들이 하는 거지. 왜냐면 선배들이 얘들아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남자들이 하는 행동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은 여러분 계속 임금님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듯이 좋은 애는 이때가 어느 때니? 그럼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야? 임금님 생일잔치? 여러분 임금님 생일잔치가 이렇게 좋으니 불한 불열 삼춘이라. 이러면 삼춘이라고 써야 된다. 삼춘이라고 써가지고 여러분 삼춘이에요. 삼춘. 그러면 여러분 자 이렇게 임금님 생신이 너무 좋은 날인데 태평성대인데 임금님의 생일이 언제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불한 불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러면 삼춘. 그게 언제? 봄이다. 그러면 임금님의 생일이 지금 봄에 열리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계절적 배경 나오지. 봄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 봄에 임금님 화갑잔치로 남자들은 분주해. 바빠. 그리고 날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태평성대잖아요. 그래서 자기네가 놀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들아 날씨가 너무 좋고 좋을 때여서 자기네가 화전놀이를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전놀이를 가야 하는 당위성을 지금 제시한 거죠. 이게 화전놀이를 가야 하는 당위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아래 한자 안 볼 거야. 여러분 뜻풀이 보지 말고. 뜻풀이 보면 안 돼. 고개 숙이지 마. 여러분 고개 숙이지 말고. 여러분 여기 유자가 무슨 유자더라? 버드나무 선이 꼭 기억하라고 했었지? 그러면 버드나무가 여러분 청자가 무슨 청자예요? 푸르다는 거죠. 그래서 버드나무가 푸르고 이렇게 읽으면 돼. 읽을 수 있어. 여러분 자 그러면 버드나무가 푸르고 선에 왜 읽게 계속 연습을 시키냐면 여러분 수능 특강에는 별표 표시 있지만 수능은 별표 표시 안 줘. 왜냐면 너네 수능 특강에서 다 공부했잖아. 이러고 해서 안 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연계됐던 지문들 별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다 얘들아 안 나왔던 부분에서만 나왔고 나왔던 부분은 별표 표시 거의 안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뜻 아셔야 돼요.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자 버드나무는 선생님 계절이 언제라고 했었지? 봄. 지금 봄이잖아. 이거 봄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봄에 버드나무가 푸르르게 자라고. 그렇게 얘들아 나무가 이렇게 들여진 곳에 황앵이 편편하고. 이런 황앵 별표 표시 안 됐네. 읽어야 돼. 여러분 황앵 무슨 뜻이더라 이거? 했었는데 자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이더라 얘들아? 여러분 잡아. 여기 뭐 있어? 아니 말 위에 이거 꼭다리 있어. 말 위에 꼭다리 있어. 새야. 꾀꼬리. 그치? 노란색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노란 꾀꼬리를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꼭 꾀꼬리는 여러분 편편하다라는 뜻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새니까 뭐 하고 있을까? 날고기. 이거 날아다닌다는 뜻이야. 날아다니고. 그러면 여러분 꾀꼬리는 여러분 겨울에는 추운 겨울에는 우리나라 떠나요. 봄이 되어 와요. 그러면 꾀꼬리가 날아다닌다는 건 지금 계절이 언제나? 봄이다. 이 봄을 나타내주는 계절적 시어야 얘도. 그래서 다 봄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천붕수장은 여러분 요것만 읽으면 돼. 천 하늘이야. 그치? 이 하늘이 쫙 펼쳐져 있는 곳에 봉접이. 이런 봉접도 읽을 수 있어야 돼. 벌과 나비. 그치? 이 벌과 나비가 분분하더라.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대구법이 쓰이면 이런 문장 비슷하게 해석해도 된다고 했죠. 그러면 벌과 나비가 분분 무슨 뜻인지 몰라도 뭐라고 읽으면 될까? 날아다닌다. 그렇지. 비슷하게 해석하면 돼. 그러면 여기 지금 12번, 13번은 대구법이 쓰였단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 대구법이 쓰이면 문장 비슷하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봄이 되니까 날씨가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은 날씨. 그리고 이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일단 자연의 풍경이 너무 예뻐.
그래서 우리 황행은 아니지만 우리가 새는 아니지만 꽃은 같이 얻었으니 이러면 새들도 꽃을 볼 수 있고 우리도 꽃을 볼 수 있으니 우리가 비록 여자라도 이러한 태평 세상에 안 놀고 어떻게 하겠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날 놀아야 돼. 이걸 얘기해. 다시 한번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당위성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당위성을 여러분 무슨 표현법으로 제시한 거예요? 설이. 그치? 이 설이야. 그래서 이 설이법으로 당위성을 또 얘기했다. 그러면 왜 놀러 가는지 얘들아 왜 화갑이라고 하는 내용을 왜 제시했는지 알겠죠? 임금님이 환갑이 되셔서 이 나라가 태평성대다 보니까 좋은 날씨에 태평성대에 우리가 안 놀 수가 없어. 이건 무조건 놀러 가야 돼. 그냥 합리화. 여러분 놀러 가기 위한 합리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00만 년을 다 버리고 그러면 이런 100만 년 한자 들어갔지만 이거 100만 그냥 어떻게 읽으면 돼? 아주 오랜 많은 세월을 다 버리고 하루 놀려고 한대. 그러니까 364일 다 버리고 하루 놀려고 하는데 이 하루 노름이 바로 뭐 하러 놀러 가는 거예요? 화전놀이를 하는 거죠. 화전놀이를 하려 가고 일자를 정차하니 기린양사가 언제인가? 자 그러면 일자가 뭘까 얘들아? 일자 길이를 택할 거래. 그러면 일자는 날짜야. 우리 일자는 날짜를 얘기해요. 이 날짜를 정차가 그럼 뭘까? 정하니. 그치? 그래서 길일 좋은 날이 언제일까? 길이를 택한다고 하잖아 얘들아. 길이는 좋은 날이야. 그래서 좋은 날 언제 가면 될까? 여러분 뭐 하고 있어? 선생님 앞에서 아까 얘들아 그 화전놀이의 얘들아 그 순서 화전가의 순서 계획 세워. 맞아. 그래서 이 부분은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언제를 가려고 하냐면요. 이 날짜가 2월 05일이래요. 여러분 05일의 뜻을 봐봐. 뭐라고 되어 있어? 05일 뜻? 25일이야. 근데 2월 25일은 여러분 봄이 아니지 않아? 그럼 우리 도전 시간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음력. 여러분 얘가 음력이에요. 그러면 음력 2월 25일이면 양력으로 하면 어느 정도가 될까? 한 3월 말에서 4월 초가 돼. 맞아. 그래서 3월 말, 4월 초. 그러면 딱 여러분 그 완전 봄이 만연해지는 시기겠지, 그치? 초봄도 아니고 늦봄도 아니고. 자, 그러면 이때 청명 시절. 여러분 청명의 뜻을 봤더니 24절기 중에 하나래.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각 달마다 절기가 몇 개씩 들어가 있어? 2개씩 들어가서 24개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 청명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요. 양력으로 하면 대략적으로 한 4월 3일에서 4월 5일 사이의 양력이에요. 그러니까 딱 원래는 4월 4일에 청명이 있었거든요. 양력 한 4월 3일에서 4월 5일.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저 2월 05일이랑 거의 날짜가 어때? 같아. 이사에 가자고 약속을 한 거야. 우리 청명날 놀러 가자. 그러면 여러분 청명이 뭐 하는 날이냐면 청 맑다 이러면 명 밝아진다. 하늘이 맑고 밝아지는 날이에요. 왜냐면 겨울은 이 하늘 자체가 약간 우중충하거든요. 왜냐면 춥고 바람이 계속 부니까. 근데 여러분 봄이 되면 지금 오늘은 오늘 어저께는 비가 와서 그렇지만 여러분 날씨 맑으면 구름 한 점 없이 날씨가 맑잖아. 그런 날씨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우리가 여행을 떠날 여러분 날짜, 계획 일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획 일자. 자, 그러면 여러분 19번을 한번 봐보자. 이러면 여러분도 수학여행 가거나 어디 놀러 간다고 하면 당연히 여행 간다고 하면 어때? 손 꼽아 기다리자. 그래서 손 꼽고 기다리더니 어느덧에 다 달았다. 근데 그러면 이걸 다 달았다고 선이 안 읽고 다 닫고야 라고 얘기를 읽고 있거든. 여기서는 닫다가 얘들아 받침이 얘가 아니어야 될 것 같은데 받침 뭐야 원래? 어디에 닫다. 그 일자에 닫다. 히읗이야. 맞아. 그래서 여러분 얘는 히읗을 옛날에는 닫다라고 썼으니까 옛말 그대로 쓴 거예요. 자, 닫다, 다 다르다. 그러니까 오늘 드디어 놀러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이종을 급히 불러서 앞집 뒷집 서로 다 일러줘서. 왜냐면 온 마을의 여자들이 다 갈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 시종말 시켜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소식을 전달하는 거야. 우리 이때 가자. 이렇게 오늘 만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소식을 전하고 가사이다. 여러분 가사이다는 상대높임법이에요. 그 옛날에는 상대높임법이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 지금 다 현대풀이가 되고 있으니까 가사이다라고 썼거든. 읽을 때 그냥 여러분 갑시다. 여러분 청유문이에요. 갑시다. 우리 여행 갑시다. 그래서 노소, 이러면 나이가 많든 적든 이렇게 나이 구분 없이 다 모여서 차차로 다 달아난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걸어가니 음장성시 찬란하다. 그러니까 이러면 여자들이 다 같이 모이기 시작하거든요. 마을에서 속속 다 나오는 거죠. 속속들이 쫙 나오는데 음장성식을 하고 있대요. 여기서 한자이다 요것만 읽으시면 돼요. 장식이 찬란하다. 치장을 하고 나온 거야. 여자들이 1년에 한 번당 나오니까 잘 볼 사람이 여자밖에 없지만 여러분 완전 예쁘게 하고 나온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 찬란한 치장을 하고 나오는데 어느 정도로 치장하고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 23번 보세요. 원산 같은 눈썹이랑 아미로 다스리고 여러분 원산 한자 읽을 수 있잖아. 멀리 있는 산. 그러면 여러분 멀리 있는 산들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뭐가 생기냐면 여러분 눈썹에 눈썹 산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눈썹 산 남자들은 잘 안 하는데 여자들은 눈썹 산을 그리는 경우들도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눈썹 산 같은 눈썹, 산 같은 눈썹 이런 뜻이지. 그럼 이건 직유법을 써야 되는 거네. 자, 근데 여러분 아미라는 단어가 들어가네. 아미가 뭐예요? 아름다운. 여러분 어디에 나왔었냐면 여러분 우리 그 3월 모의고사에 소대성전에 그 여자를 꾸며줄 때도 이 아미라는 단어 나왔어. 눈썹이야. 여러분 눈썹이야 눈썹. 여러분 이 눈썹에서도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여자들 있죠. 아름다운 여자의 눈썹을 아미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화장을 할 때 화장에 이제 포커스를 두는 게 이제 여자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선생님은 여러분 거의 여러분 화장을 잘 안 하긴 하거든요. 뭐가 나냐면 마스카라랑 그다음에 눈 아이라인 그다음에 눈썹 필수예요. 눈썹 필수예요. 여러분 눈썹은 꼭 그려야 돼요. 여러분 눈썹은 선생님이 약간 듬성듬성 있어가지고 눈썹만 보지 마. 자 여러분 눈썹을 이렇게 그리거든요. 자 그러면 예쁘게 그린단 말이야. 이거가 있어야 돼 얘들아. 그 약간 무장을 하고 나올 수 있어. 그러면 그냥 생으로 못 나온단 말이야. 이 아미가 얘들아 예쁜 눈썹. 그래서 여러분 눈썹을 그리는데 모두 다 얘들아 아름답게 그렸다는 뜻이잖아. 뭐라고 하냐면 치장 중에서도 화장을 했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팽운 같은 여러분 자 팽운할 때 운자가 뭐야? 구름처럼 생긴. 근데 무슨 구름이면 아주 기다란 구름이에요. 기다란 구름처럼 귀미딜랑 선빈으로 꾸몄구나.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는 머리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머리를 틀잖아요. 여러분 그쵸? 이렇게 틀잖아요. 비녀를 딱 꽂잖아요. 그때도 여러분 여자들이 뭘 하냐면 여러분 남자들 여기 구렛나루가 있는 것처럼 여자들은 머리 묶을 때 여기 살짝 빼야 돼. 애교머리. 애교머리 좀 빼거든. 옛날 사람도 똑같아. 여기 조금 빼는 거야. 얼굴 작아 보이게. 자 여러분 나 이해 못해? 여자들은 그래. 여자들은 그냥 이렇게 붙지 않아. 자 여러분 그래서 이 귀 밑에 얘들아 구름처럼 이렇게 기다란 구름처럼 이렇게 만든다는 거야. 그리고 선비는 머리에 가채. 옛날 여자들이 얘들아 이렇게 비녀만 꽂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머리 가채 이렇게 썼잖아 얘들아. 그런 가채로 막 꾸미고 나타났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온갖 여자들이 뭘 했냐면 머리 장식도 하고 나타난 거죠. 그래서 머리 장식도 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요거 두 개. 여러분 무슨 표현법을 쓴 거야? 23번, 24번. 대구법을 쓰는 거야. 맞아. 여기 같은 소 들어갔으니까 지구법 두 개 쓴 거지? 자, 그러면 와 여자들이 온 여자들이 얘들아 진짜 마을 사람들이 다 꾸미고 나왔구나 이렇게 화자가 생각하는 거야. 자, 이제 뭐로 꾸미는지 한번 보세요. 동해에 고운 명주 잔줄지어 누벼 있고 그러면 여러분 명주가 혹시 뭔지 알 수 있을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잖아. 이거 돌잡이 할 때 명주 실 잡아 명주실로 만든 천이에요. 명주 그럼 천이죠. 천. 그러면 그 천으로 아니면 실로 이러면 누벼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도 해 입은 거야. 수도 쫙 놔가지고 얘들아 옷도 해 입고 추양 이름 추양 한자 다 읽을 수 있어. 여러분 추자가 무슨 추자야? 가을 추자고 양자가 양지 양자거든. 양지가 무슨 게 잘 드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햇빛. 그러면 가을 햇빛이네. 그러면 가을 햇볕에 바램 별을. 그러면 여러분 이 배 옷은 여러분 이제 한번 말려요. 그래서 그 햇빛에 쫙 한번 말리고 나서 그 배를 연반물에 들여 입었다는 거야. 그럼 연반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뭐 했을까 얘들아? 옷을 색깔을 염색을 쫙 해가지고 옷을 쫙 해 입은 거지. 그러니까 옷도 해 입고 여러분 장식도 하고 여러분 화장도 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선명하게 나와서서 그러면 이 부분은 여러분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옷을 꾸미고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치장하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은 그런 거 잘 없을 텐데 여러분 그 여자들은 그게 있어요. 친구들이랑 만날 때 꾸밈의 정도를 정해야 돼요. 알아요?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꾸밈의 정도를 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어느 수준으로 만날 거야? 나는 너무 추레한데 얘들아 상대방은 너무 예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친구들 만날 때도 선생님 친구들 이제 대부분 이제 애기 엄마들이니까 선생님은 추레하게 해서 가요. 왜냐면 애기 엄마들이니까 다 그냥 모자 쓰고 얘들아 이제 그냥 추리닝만 입고 나오거든. 여기 애기 통 묻어 있을 때도 있어. 가끔 내 친구들 왜냐면 나오는 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옷을 입고라도 나오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근데 우리 이제 친구들이 이제 모여도 친구들이 아 오늘은 누구 생일이니까 레스토랑 조금 비싼 데 가서 밥 먹자 이러면 풀 세팅을 하고 가야 되는 거지. 그 완전 원피스 쫙 입고 얘들아 구두 완전 얘들아 선생님 원래 구두 잘 안 신거든. 선생님 구두 신는 경우 잘 안 봤잖아. 구두 얘들아 7cm 딱 신어야 돼요. 원래 9cm 신어야 되는데 이러면 이렇게 꾸밈의 정도가 달라요. 근데 여기서 뭐 한 거예요? 다 같이 꾸밈의 정도를 완전 화려하게 입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명하게 나와서서 좋은 풍경 보려고 하고 가령항산을 찾았대. 이러면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뭘 정하고 있어? 가령항산이 뭔데? 갈 곳을 찾는 거야. 아까는 날짜만 정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가령항산을 찾았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내가 계획한 장소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려가 혹시 한자 읽을 수 있을까 얘들아? 가는 아름다울 가자예요. 그 다음에 이 려는 화려하다 할 때 려자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강산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볼지 한번 보자. 용산으로 가볼까? 매봉으로 가볼까? 아름다운 이름들 갖고 있는 곳이 있는데 어디로 갈지 고르는 거야. 고르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부분 가자. 30번. 산명수려 좋은 곳이 소악산이 지내리더라. 그러면 산명수려 얘들아 아까 려자라는 단어 알았으니까 여러분 한자 읽을 수 있겠다. 산에서 가장 수려한 그러니까 산 중에서도 제일 아름다운. 그래서 산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은 소악산이 제일이더라. 그래서 어딜 가자? 소악산 가자. 그러면 여러분 장소 정해졌네. 그러면 소악산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화전놀이의 공간이에요. 자 어서 가자 바삐 가자 앞에 서고 뒤에 서서 앞서서 막 가는 거야. 자 태산 같은 고봉줄령 허위허위 올라가서 자 여러분 태산 같은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표현법이 들어가야 돼? 지규. 근데 태산이 뭔데? 중국에서 제일 높은 산. 그러면 중국에서 제일 높은 산 같은 고봉줄령을 올라갔대요. 근데 이 고봉줄령은 봉우리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 누구야? 소악산에 올라간 거야. 자, 소악산에 허위허위 올라가요.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요? 힘들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터덜터덜 올라가면 허위허위가 힘들어하는 모양을 흉내내는 말. 그러면 힘들어하는 모양을 흉내내니까 의성어 의태어 그렇지. 힘들게 올라가서 승지에 닿았거나. 자 그러면 여러분 승지하면 여러분 여기 앞에 선생님 이 한자 딱 써주면 무슨 단어인지 알 수 있어? 명승지. 이름난 곳. 명승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난 곳에 닿았거나가 무슨 뜻일까? 그러면
도착했다, 다 달았다. 그러니까 도착하다라는 뜻인 거야. 그러면 여기 명승지가 바로 어디야? 소악산. 그치? 소악산을 얘기해. 그러면 화자랑 여러분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은 고봉중이 아주 높다고 했지만 그렇게 막 높은 곳은 아닌 것 같아요. 하루 2번 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낮은 곳이거든요. 그러면 그곳에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서가지고 좌우 풍경을 한번 쭉 돌아봤더니 수양 같은 금오산은 충신이 멀었거늘 어찌 저렇게 풀을 없으며 황하 같은 낙동강은 성인이 나시려나 어찌 저리 이렇게 맑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우선은 표현법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왜냐면 대구가 들어갔거든요. 대구가 들어가면 해석을 비슷하게 해주면 된다고 했잖아. 자 여러분 여기는 지금 34번 여기 수양부터 시작해서 말간능요까지 대구법을 사용을 하고 수양부터 여러분 말간능요까지 근데 여러분 뭐뭐 같은 두 개 들어갔잖아. 지규도 사용을 하고 있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문장에서 맑았느냐? 라고 물어봤어. 물어봤지만 답이 정해졌으니까 물어봤겠지? 서리법을 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수양, 충신 딱 생각나는 여러분 그 고사 없어요? 수양산 그 다음에 여러분 충신 여러분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라고 하는 시조가 있어. 그 이제를 하나노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너네는 굶어 죽을지언정 왜 누구 이 수양대군의 땅에서 나는 음식을 왜 먹니? 굶어 죽을 거면 푸세일 것이어도 절대 먹으면 안 돼. 성산문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육신이 여러분 썼던 시조예요. 여러분 거기에 나온 이 수양산과 여러분 충신이 누구였어요? 선생님 금방 얘기했는데 이제 백이 숙제를 얘기하는 거야. 고사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에 고사 인용이 있다는 거 바로 캐치해줘야 돼. 자 그럼 선생님이 한번 해석해보자. 수양산 같은 금오산인 거야. 그러면 수양산 같은 금오산이니까 여러분 지교를 쓰는데 그러면 화전에는 여기 아까 얘들아 소악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소악산에 올라가서 저기 이렇게 풍경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하나에 바라보는 이 산 이름이 바로 금오산인 거야. 그러면 금오산은 내가 간 곳 본 곳이어야 돼. 맞아. 그러면 내가 금오산을 딱 봤더니 와 여기는 수양산 같은 곳 같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여러분 수양산은 백이 숙제가 지조를 지키다가 죽어간 곳이었거든요. 그러면 백이 숙제가 죽은 곳이야. 지조를 지키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금오산이라고 하는 산은 충신이 없는데 왜 저렇게 푸르르지? 아니 수양산은 충신이 있어서 항상 푸르른 곳인데 아니 이 금오산은 충신도 없는데 왜 푸르르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이 푸르다라고 하는 게 정말 색깔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고전 시가에서 푸를 청자가 들어가면 푸른색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뭘 나타내주기도 해? 지조절개. 왜냐면 불변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푸르다는 건 불변성을 얘기하는 거야. 지조야 지조. 그러면 금오산이라고 하는 곳이 얘들아 너무 푸르르고 아름다우니까 수양산 같은 이런 불변성과 지조성을 느낄 수 있는 곳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아래 부분도 비슷하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아래 부분도 낙동강을 뭐에다 비유했어요? 황하강에 비유해요. 황하강이 어디 있어 얘들아? 중국에 있는 강이잖아. 근데 중국에 있는 이 황하강이 무슨 색깔이야? 노란색이야. 완전 센 노란색이에요. 여러분 막 그 이런 똥색에 가까운 여러분 더러운 색깔이거든요. 왜냐면 이 화강이 너무 커서 거기 물이 떠내려오면서 계속 얘들아 이런 흙 같은 걸 계속 끌고 내려오다 보니까 흐르다 보니까 얘가 완전 노래. 근데 중국에 이런 썰이 있어. 어떤 썰이 있냐면 이 황하강이 100년에 한 번 정도 맑아질 때가 있대. 그럴 땐 아마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한번 정화가 된 경우겠지? 그러면 얘는 100년에 한 번 정도니까 항상 노란색인데 한 번 맑을 때가 있는데 이 한 번 맑을 때면 여러분 이 나라를 구할 성인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중국의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영호걸이 태어나는 게 여러분 이 황하강이 얘들아 1년에 한 번 정도 아니야 100년에 한 번 정도 맑아지는데 그때 영호걸이 태어난다는 거야. 그럼 봐봐. 황하 같은 낙동강은 성인이 태어나려고 하나? 왜 저렇게 맑지? 이거야. 황하강처럼 왜 저렇게 맑지? 여기 성인이 태어나려고 하나? 여기도 고사를 인용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고사들을 이용해서 여러분 금호상과에다 낙동강을 뭐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완전 예찬. 이 아름다움은 성인이 태어날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야. 여기 아름다운 곳은 지조절개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아름다움이야.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사용한 의도는 다 예찬의 의도가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가 정리했으면 38번 한번 갈게요. 그래서 구경은 이제 그만하고 화전터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화전터로 내려왔으니까 이제 뭐 할까 얘들아? 선생님 아까 얘들아 여기 가면 자연 유람하거나 음식 해먹는다고 했죠? 음식 해먹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화전놀이 공간이야. 화전 음식 해먹는. 화전 음식을 하는 곳에 해당한다. 자, 이러면 이 39번에 빈천이나 정관이야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원래는 여러분 지금 이게 이야기마다 좀 달라요. 화전가도 여러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록되는 과정에서 여러 개가 있어서 어떤 데는 뭐로 되어 있냐면 무쇠솥과 냄비를 시냇가에 걸어놓고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조리도구를 걸어놨다라고 하는 단순하게 해석하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빈천과 정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빈천이라고 하는 애는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고전 시간에서 뭐 할 때 쓰는 표현이지 얘들아? 가난하고 천하고. 정관은 부유한 관리들을 얘기를 해. 그러니까 뭔가 얘들아 신분 같은 걸 막론하고 그걸 내려놓고 우리 같이 먹자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여러분 이제 이북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얘로 선생님 설명을 할 거야. 그래서 얘는 여러분 뭔가 신분을 막론하고 그래서 기름과 백분으로 화전을 지져 놓아요. 여러분 우리 전 부칠 때 얘들아 기름도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해요? 밀가루 필요하거든? 얘들아 이거 부침가루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백분이 밀가루야. 밀가루로 화전을 해 먹는다. 자, 그래서 화관, 이런 화관 한수 다 그냥 읽을 수 있어. 꽃 사이에 재종 숙제를 웃으면서 불렀으되.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을 다 했으니까 선생님 아까 얘들아 이 화전놀이 할 때 이러면 엄마, 친정엄마 이러면 내 딸 1년에 한 번씩 만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집간 여러분 친척 조카 누구도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친척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꽃 사이에 친척들을 웃으며 부르면서 빨리 와서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집에 앉아서 수륙진미를 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일시 함께 즐거워하는 게 이보다 더 하겠는가? 자, 그러면 비교를 해보자. 여러분 집에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여러분 수륙진미가 뭘까? 수륙진미. 여러분 산해진미라는 뜻이랑 똑같아. 산해진미. 맛있는 음식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진미들을 맛보는 거랑 근데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혼자 먹는 거거든 이거는. 그래서 외롭게 먹는 거예요. 외롭게. 근데 우리가 일시 함께 즐거워하는 게 여기에 더하겠는가? 그러면 밖에 나와서 여러분 사실 불편하긴 하죠. 밖에 나와가지고 음식 해먹는 게 불편하고. 근데 여러분 먹는 건 화전밖에 없어. 여러분 화전에서 먹어봤어? 밀가루야. 자 여러분 밀가루 맛이야. 여러분 왜냐면 진짜 밀가루 갠 다음에 그 위에 그냥 진달래꽃처럼 식용꽃을 올려서 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쳐요. 여러분 설탕을 쳐야 되는데 설탕도 안 쳐요. 제주도 떡에 그 여러분 그 기름떡 있잖아요. 그런 수준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너무 맛없어요. 여러분 진짜 맛없는 음식을 먹는다는 거거든. 근데 함께 하잖아. 다른 사람들과. 뭐가 더 좋다? 전자후자.
후자가 좋다. 그치? 이거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무슨 표현법을 쓰는지 알 수 있겠지? 그러면 여러분 43번, 44번에 얘들아 무슨 표현법을 쓴 거야? 비교를 쓴 거죠. 그쵸? 두 개를 비교해버린 거야. 더할 소냐? 질문했지만 화자는 정해져 있지. 설이 이 뒤가 더 좋다. 자, 45번 여러분 한자 읽을 수 있어. 소나무 아래, 그치? 소나무 아래 늘어 앉아서 꽃가지로 찍어 올려. 그러니까 여러분 젓가락도 없어요. 그래서 뭘로 먹냐면 꽃가지로 가지나 나뭇가지 씻은 다음에 그걸로 찍어가지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찍어서 춘미 한자 그대로 읽어봐. 봄의 맛, 그치? 봄에 느끼는 이 맛을 유쾌하게 보고 남은 흥을 못 이겨서 상상봉으로 또 올라가. 이렇게 봉우리 또 올라가. 봉우리 올라가서 한없이 좋은 경치 한눈에 또 다 담는 거예요. 그럼 자, 밥 먹기 전에 여러분 자연 관람했죠? 유람하고 자연 밥 다 같이 먹고 다시 한번 또 자연을 즐기는 거예요. 자, 자연 즐기면서 뭐 하는지 한번 봐봐요. 49번. 자, 저 높은 백운산 적송자가 놀던 곳이요. 근데 여러분 적송자의 뜻을 봤더니 뭐라고 되냐면 여러분 그 신화에 나오는 신농씨라고 하는 여러분 왕이 있어. 이게 이제 약간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냐면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 이 신이 여러분 신선들 데리고 놀던 그런 곳인가? 그러면 여러분 저 백운산 내가 갔어 본 거야. 본 거야. 맞아. 봉우리에 올라가 상상봉에 올라가서 이곳은 본 곳이에요. 그러면 이 백운산이라고 하는 자연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선들이 노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고전 시간에서 많이 접할 때 자연을 신선세계에 빗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뭐 할 의도로 여러분 신선세계에 빗대는 거예요? 그만큼 아름답다. 예찬이야. 맞아. 여러분 신선세계가 그냥 나오면 이거는 그냥 예찬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여러분 우리 옛날 여러분 그 그림들 같은 거 보면 여기 이렇게 계곡 쫙 있고 여기에다 폭포수 막 떨어지는 막 이런 그림들 이렇게 그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막에다 절벽 쫙 이렇게 떨어지고 여기 절벽 쫙 있고 여기 또 절벽이 막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사람 2명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들아 판을 놓고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딱 앉아있는 이 모습 여기서는 여러분 사람이 낚시하는 이런 여러분 그림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여러분 신선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신선들이 뭐 하는 걸까? 바둑도 맞아. 장기나 바둑을 두는 그림이야. 그럼 봐봐. 여기에 반석 여러분 쭉 돌멩이가 있는데 그 돌멩이 위에 바둑판이 있고 그 바둑판은 낙서처럼 쫙 펼쳐져 있대.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이런 절벽 위에 있는 모습들 산에 있는 모습들을 묘사를 해주는 거야. 신선들이 노는 것 같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유수한 황학동은 여러분 자 화자는 여러분 이렇게 봉우리에 올라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봉우리에 올라가서 뭐 봤어? 얘들아 백운산을 봤지. 백운산이 신선 사는 곳이야. 근데 그렇게 인식을 하고 여기 황학동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나 봐. 그냥 동자가 들어간 마을이잖아요. 그러면 이 마을은 유수하대요. 여러분 유수하다라는 뜻을 한번 봤더니 그윽하고 깊이 있는 곳이래. 약간 분위기 있는 곳인가 봐. 그래서 여러분 얘가 분위기 있는 이 황학동은 서왕모가 살던 곳인가? 서왕모가 있던 곳인가? 라고 또 질문을 해. 근데 자 아까 적송자가 놀던 곳인가? 서왕모가 있던 데인가? 이러면 약간 문장이 비슷해요. 그러면 서왕모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면 정말 좋은데 왜냐면 내가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만약에 모른다면 누구 같다? 신선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여러분 이 황학군도 신선이 사는 곳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근데 서왕모를 알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정리 다시 한번 해보자. 여러분 서왕모가 여러분 어떤 마을에서 살고 있거든요. 이 서왕모가 혹시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나요?
내신 끝나고 나서 많이 뇌가 깨끗해진 것 같아요. 얘들아. 자, 여러분 서왕모는 여신이야. 여러분 선생님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헤라 정도의 여신이라고 했어. 얘가 그러면 제일 높은 여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신이 여러분 우리 그 숙향전 했었죠. 수능 특강에도 숙향전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그 숙향전에 숙향이를 여러분 하늘 세계로 인도해 주려고 여러분 이 성모가 누굴 보내는지 혹시 알아 얘들아? 수능 특강 나 수능에도 뭐가 지금 벌써 2번 나왔어. 최근에 오늘 파랑새 맞아 파랑새를 보내. 그 파랑새가 이 성모가 부리는 시종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파랑새를 부리고 얘가 살고 있는 곳에는 여러분 집 뒤에 여러분 무슨 나무가 있게요? 기억나요? 이걸 여러분 손오공이 다 처먹어가지고 500년 동안 선생님 갇혀 있었다고 했잖아. 복숭아 나무.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얘가 복숭아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손오공이 왜 500년 동안 살 수 있었어? 복숭아가 무슨 복숭아인데? 엄청 귀한 맞아 오래 살 수 있게 해주는 그치 오래 살게 하는 귀한 복숭아야. 이게 불사약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불사약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숭아 나무가 있으면 우리 고전시가에서 이곳을 무슨 곳이라고 하더라? 4글자로 무릉도원이야. 이 서왕모가 살고 있는 곳이 무릉도원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서왕모 복숭아 나무 그 다음에 무릉도원 이러면 이게 쫙 연결이 돼야 되는 거지. 그리고 고전 소설에선 파랑새를 부리면서 이러면 심부름꾼. 그래서 선생님 파랑새가 나오면 고전 소설에서는 무슨 역할을 한다? 이게 편지,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 이런 의미로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모는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여기가 성모가 있었던 곳인가? 즉 무릉도원인가? 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뒤에 연결이 돼. 자, 청계변에 개자가 무슨 개자일까요? 계곡이야. 그치? 그러면 계곡, 물이 흐르는 시냇가를 얘기를 해. 그래서 이러면 얘는 시냇가라고 할게. 시냇가에 복성꽃. 이 복성꽃이 무슨 꽃일까? 이게 복숭아나무야. 맞아. 복숭아나무를 한자로 복숭아나무를 복성꽃이라고 해. 그러면 이 복숭아나무는 무릉도원이 우연하다 라고 얘기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바라보는 여기 황학동에 있는 이렇게 시냇가가 있는데 이 시냇가 근처에 얘들아 무슨 나무가 있었을까요? 복숭아 나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약간 분홍꽃이 막 흩날리고 있으니까 그곳이 꼭 뭐 같다? 무릉도원이 여기 바로 있다. 의연하다가 얘들아 다름이 없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왜 얘들아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이미지랑 복성꽃이라고 하는 이미지 누구한테 온 거야? 그치 성모에서 이 이미지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이러한 좋은 경치 왜냐면 신선들이 사는 곳처럼 느껴지는 이 좋은 경치를 흠없이 다 즐기니 소선의 적벽인들 여기서 더할 손가 200의 채석인들 2에서 나을 손가. 자 그러면 여러분 우선 여러분 모르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편법이 무슨 편법 들어갔어요? 우선 대구법 쓰일 수 있어. 그러면 대구가 들어가면 해석을 어떻게 하면 돼? 비슷하게 해석하면 돼. 여러분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200만 알아야 돼요? 소선도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200으로 해봐봐 얘들아. 자 200은 어떤 사람이었더라? 죽을 때 그러면 죽어서 신선된 사람이야. 신선 왜 듣지? 여러분 자 여러분 고석을 잘 기억해야 돼. 이게 지금 수능 특강에도 여러 번 나왔어. 여러분 200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들으면 기억나는데 강물에 얘들아 그 달빛이 너무 예뻐가지고 달을 가지려다가 얘들아 물에 빠진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선됐다라고. 왜냐면 믿을 수 없는 죽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달이 예쁘다고 해서 달에 빠져가지고 강물에 빠져가지고 죽었지? 신선이 됐다고 생각해. 그 사람이 죽은 강이 채석강이야. 그러면 자 200이 얼마나 얘들아 그 강물에 비친 달이 너무너무 얼마나 예쁘면 그 채석강에서 빠져 죽었을까. 근데 그 채석강이 여기에서 더 낫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여기가 지금 어디 있어 얘들아? 이곳이잖아. 청계변하고 황학동하고 여러분 이 자연이 있는 곳이잖아. 이곳이 얘들아 누구보다 더 낫다? 채석강이라고 하는 곳보다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 무슨 편법 썼어 얘들아? 비교를 한 거예요. 맞아요. 비교를 해주고 낫겠니? 라고 질문했지만 여러분 여기가 더 낫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서리법을 쓰는 거야. 근데 200이라고 하는 사람은 옛날 사람이잖아요.
고사를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대구, 비교, 서리, 고사 인용인데 그러면 여러분 54번도 똑같이 해석하면 되는 거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한자 신선의 적벽인데 그럼 이 적벽이 뭔지 모르지만 이 사람도 신선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하던 곳? 놀던 곳이 여기에 더 하겠는가? 여기보다 더 할 수 있을까? 여기보다 더 하지 않다. 여기 너무 아름답다. 이런 뜻인 거지. 그래서 대구법은 여러분 하나 나오면 그 하나로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소송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수능 때까지 3번 나왔어요. 소동파. 기억나? 소동파의 이름이 소선이었어. 그래서 여러분 이 소선이 놀던 곳이 적벽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적벽대전 얘기하면서 한번 했는데 그 적벽대전 얘기하면서 비슷한 초원가 얘기할 때 그때도 하고 이러면 소선이라고 하는 사람 또 어디 나왔었냐면 여러분 그 앞부분은 또 다른 작품에 나와. 그래서 여러분 여러 번 했어. 그래서 기억해줘야 돼. 자 여기까지 정리했지? 그러면 이 4가지 표현법 쓴 의도가 뭐예요? 예천. 그치? 자연을 예천하려는 의도가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56번 갈게. 화관 한자 그대로 해석해봐야 되라. 꽃 사이에 버려 앉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쫙 모여 앉아서 서로 보면서 이르는 말이 그럼 이제 여자들이 다 같이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사소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다 떠는 거죠. 자, 수다 어떻게 떠는지 한번 봅시다. 규 중에 여러분 규자라는 저 단어가 들어가면 우리 고전 시가에서 뭘로 해석해줘야 돼? 규, 여자들이 살고 있는 집, 주방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성이 기거하는 방을 여러분 주방, 규중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자들이 기거하는 곳에서 여러분 왜 간장이 다 썩었어? 너무 힘드니까 시집살이에 집안일에 얘들아 그러니까 억눌리는 감정이 애간장이 다 썩었다고 표현을 한 거야. 애간장이 썩은 이 마음을 오늘에서야 쾌했대요. 쾌가 뭐예요? 상쾌하다. 그럼 해소했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자신들의 근심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해소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1년에 한 번 이렇게 사람들끼리 나와서 놀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즐기고 있으니까 자기는 감정이 다 해소가 됐다. 이걸 얘기하는 거지. 자, 흉금이 상연하고 여러분 아래 뜻이 나오긴 했지만 여러분 한자 나올 때 이렇게 왼쪽에 달월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달월자가 달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 신체를 얘기해요. 신체 중에 흉자가 무슨 흉자 있어? 흉부, 가슴. 이 가슴이 얘들아 상연하대. 너무 상쾌하대. 시원하대. 내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대. 이 자연을 보니까. 그래서 심신, 몸과 마음이 여러분 봐봐. 우리 집에서 시집살이 당하고 남편한테 기죽고 그 다음에 얘들아 내가 또 말 한마디 못하면서 살아가는 게 여자들이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여자들이 얘들아 집에서 막 의기양양할 수 있었을까?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 오니까 몸과 마음이 호탕하대. 호기롭다는 뜻이거든. 여러분 호기롭다가 뭐냐면 의기양양하다. 떳떳하게 다닐 수 있더라 이런 말인 거야. 자 59번에 한자 여러분 그대로 읽을 수 있어요? 긴 봄의 날. 길고 긴 이 봄의 날이 긴 날인 줄 긴 줄도 잊었더니 자 여러분 봐봐. 우리 겨울보다 봄이 훨씬 더 낮이 어때? 더 길어. 그래서 더 긴 날이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거야. 이렇게 긴 줄도 모르고 서산에 지는 해가 구걸지축하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적 배경이 언제가 됐다? 저녁이 되었다. 근데 이 저녁 때는 긴 시간을 인식했다, 인식하지 못했다? 인식을 못했다는 거야. 시간 지나가는 줄 몰랐다는 거야. 그러면 시간의 경과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몰입해서 놀았다는 거죠. 선생님 친구들은 이제 얘들아 우리 몇 시에 만나냐면 왜 엄마들이 브런치를 먹는지 알겠어. 다들 이제 아기를 낳으니까 아기들 어린이집 돌아오는 시간 전까지 놀아야 돼. 그래서 이러면 아침 9시부터 만나. 9시? 나는 얘들아 밤에 새벽에 4시, 5시 막 이때 자는데 9시에 만나자고? 우리 10시에 늦추면 안 될까? 내가 10시로 늦춰. 애들은 막 아깝다고 해. 그럼 우리 먼저 만나고 있을까? 왜냐면 놀아야 되거든요. 선생님 친구들 막 놀아야 돼가지고 애기들 어린이집 얘들아 8시쯤 이렇게 보내놓고 차 자기 준비하고 그러고 9시에 나오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니 조금만 늦춰주면 안 돼? 이렇게 그럼 너는 좀 늦게 와. 그래서 자기들끼리 먼저 만나고 있겠대. 그러면 또 나 빠지면 뭔가 얘들아 약간 그렇잖아. 내 뒷담 까면 어떡해. 또 아침마다 봐야 되는 거지. 여러분 9시 만났잖아요. 애기들 여러분 그 픽업 가는 게 애들 다 4시에 픽업 간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7시가 너무 순삭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 만날 때 또 얘기해. 이렇게 얘기해. 자, 다음에 만나서 얘기해. 이러거든. 시간 가는 줄 몰라. 그 말은 여러분 너무 재밌었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재미있고 여러분 너무 흥겹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몰랐다라는 표현으로 쓴 거야. 자, 그다음 층암 고산에 모연이 일어나고 여러분 한자 읽을 수 있어요? 바위. 그렇지. 왜냐면 산에 네모가 있잖아. 네모처럼 생긴 게 바위잖아. 그래서 바위, 산. 그러면 바위와 산에 얘들아 뭐가 생기냐면 모연이 일어나는데 저녁 연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녁 연기가 여러분 안개가 왜 생기냐면 여러분 우리 갑자기 봄은 기온차가 좀 이렇게 확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기온차에 저녁에 안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안개가 일어나고 시간 가는 거지. 그 다음에 벽수동리 얘들아 별빛이 안 돼 있네. 그럼 여러분이 딱 이 글자만 알면 돼. 수도 얘만 읽으면 돼. 나무야. 맞아. 이러면 나무 숫자예요. 이러면 나무가 있는 곳이니까 숲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나무 숲에 숙조가 돌아들더래. 여러분 숙조의 뜻을 봤더니 잠자러 온 새. 그러니까 새가 잠자려고 오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자 61번, 62번 무슨 표현법이야 얘들아? 대구법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대구법이니까 비슷하게 해석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모연하고 숙조가 화자하고 얘들아 이 마을 사람들한테 뭘 알려주는 애들이에요? 시간을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환기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다는 걸 끄집어내준 거야. 자, 흥대로 만약에 논다면, 그치? 만약에 우리 흥대로 논다면 24시간 놀 수 있어. 선생님도 그렇게 놀 수 있어. 그런데 인간은 자연 취객이 아니라서 우리는 자연 취객이 아니래요. 자연 취객은 자연에 흠뻑 빠져서 사는 나그네, 즉 자연에 은거하는 사대부들 있잖아. 그래서 자연에 은거하는 이런 사대부들이 아닌 고로 그래서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 집에 가서 다시 또 여러분 저녁밥 하고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 마지못해라고 하는 단어에서 화자의 정서 나와. 아쉬움. 그렇지. 떠나는 아쉬움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다. 아쉬움을 제시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제 65번 한번 보세요. 암하할 때 암자가 한자가 달라지긴 했지만 여러분 돌석자에 이런 매산자가 들어가 있어. 저 암도 무슨 암자가? 바위예요. 맞아요. 바위야 잘 있어. 강산아 다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네. 이런 편법. 우선 말음을 내고 있으니까 무슨 편법? 도노법을 쓰죠. 도노법을 쓰고 얘들아 그 다음에 얘는 사람이 아닌데? 의의법 써야지. 이런 문장 구조 비슷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아마야 잘 있거라라고 하는 이유는 야 너 잘 있어야 돼. 헤어지는 무슨 마음을 표현하는 거야? 아쉬움. 그치? 강사가 우리 다시 보자. 여러분 언제 다시 봐? 내년에. 그치? 내년 여러분 또 이 화전놀이를 할 때. 그러니까 이건 내년을 기약. 그치? 자, 시화세풍하거들랑 날 이렇게 얘들아 세상이 태평성대이거들랑 그러면 왜 세상이 태평성대예요? 아까 임금님 환갑잔치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태평성대이고 창암백발 내가 노인이 되어서 머리가 하얗게 새어서 흩날리면서 우리 고향 산천 다시 찾아올게. 내가 내년에 한 살 더 먹어서 올게. 이런 표현인 거야. 내년에 만나자. 그러면 이것도 기약. 내년에 만나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이거 정리 다 했니? 자, 그러면 여러분 뒤에 가서 47쪽에 이런 정리들 오늘 하고 우리 쉬는 시간 하자. 자, 47쪽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우리 편법을 쭉 다 정리해 보자. 대구법도 사용하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원래는 사음보씩 맞춰서 써야 되니까 음보 구조 똑같아야 되는데
음보가 조금 오버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음보만 단독으로 쓰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장 구조가 유사하다라고 해야 돼요. 대구법이 안 되고 그래서 유사한 통사 구조로 반복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면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했어. 그치? 자문자답의 방식도 사용하고 자, 세 번째 이러면 여기 비유법들을 썼거든요. 비유 뭐뭐 쓰였어요? 지규랑 의인법이랑 응? 이렇게 썼죠. 자, 그 다음에 많이 쓰인 건 고사를 정말 많이 썼어. 그치? 그래서 올해 수능 특강은 유독 여러분 진짜 한자어도 많고 고사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얘를 좀 많이 공부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러면 영탄법 사용했고요. 뭐뭐로다 이런 것들. 여섯 번째 반복 사용을 해.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러면 비교하고요. 마지막 서리법. 표현법이 맞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표현법을 가지고 이러면 시상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한번 봐봐. 일단 시상 전개 방식이 뭘 쓰고 있어? 시간의 흐름이지. 왜냐면 사전놀이 그 전에 계획하고 놀러 가서 저녁이 될 때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어휘로 갈 거예요, 선생님. 자, 창생 정리 안 해줘도 알겠지? 누구야? 백성. 선생님 정리 안 해줄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구냐면 황행. 황행이 누구라고? 꾀꼬리. 그치. 그래서 얘는 봄을 나타내주는 애. 자, 봉적. 벌과 나비. 안 써도 돼? 써? 자, 여러분 봉적, 벌과 나비. 요거. 자, 그 다음에 승지라고도 하고, 근데 여러분 대부분 명승지라고 하면 알아먹기 쉬운데 맨날 승지라고만 나와가지고 이러면 이 명승지는 이름 난 곳. 이름 난 곳. 자, 이러면 서학모 한번 정리하자. 이러면 서학모는 고사를 인용한 단어예요. 왜냐면 신화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근데 이 신화에 나오는 내용은 무릉도원을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이 서학모가 신선들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같이 정리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소선 누구라고? 소동파하고 이 사람이 신선된 사람이야. 그 다음에 200도 여러분 신선된 사람이죠. 혹시 그러면 선생님 저번에 했었는데 여러분 200이란 단어로 나오지 않고 세 글자로 나온 적 있었는데 얘는 원래 이름이 소동파고 소동파의 이름을 신선으로 해서 소선이라고 한 거고 여러분 얘도 200이 원래 이름이고 이 200을 신선 이름으로 바꿨어. 선자 들어가겠지? 이씨니까 이 들어가겠지? 자, 이러면 이적선이라고 해요. 이적선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억할 내용은 아까 시작할 때 정리했었잖아. 그거 봐주면 될 것 같아. 잠깐 쉬는 시간 하고